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1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문기자 그리고 방송기자들의 모임이죠. 기자협회에서 만드는 기자협회보 일면 톱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돈 9억에 무너진 언론윤리. 9억 원. 김만배 씨가 한겨레 편집국 간부에게 줬다는 돈이죠. 빌렸다고 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그런 그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지금 상당히 불신을 사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했는데, 그 옆에 기사는 김만배와 돈 거래 의혹, 한겨레 역대 최대 위기, 사장 편집국장 줄사퇴, 한겨레 해당 기자를 해고를 했고, 당사자가 해당 의혹 시점 이후 편집국 주요 보직을 거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한겨레 보도에 어떤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통한 분위기가 내부에서 있다. 자,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서 외부인까지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이 한겨레 내부 문제 아니죠. 내부에서야 징계를 하든 그것은 집안 사정이고, 이런 돈을 받고 보도 방향을 뒤틀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돈을 받은 간부가 편집국 안에서 이 기사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오히려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런 기사도 그때 한겨레에서 계속 나왔었죠. 자, 그것과도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지금 한겨레 외에 또 중앙일보, 한국일보, 편집국 간부들도 돈을 받았다. 1억 원, 또 9천만 원 이렇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중앙일보나 한국일보에서는 또 이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 일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부 사람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자유스러운 동아일보가 오늘 크게 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만배 기자들과 돈거래, 가짜 수산업자 이어 또 언론계 스캔들이 났다. 가짜 수산업자는 그때 포항의 수산업자 김태호 씨가 여러 언론사에 로비를 해서 몇 사람이 지금 퇴직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옆에 도표를 쭉 써놨는데, 자, 여기에 동아일보 기자는 없습니다. 없으니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김만배 씨와 돈거래한 사람은 한겨레 신문 편집국 간부,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일보 뉴스 부문장, 그리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취업한 사람은 조선일보 간부 출신, 뉴스원 간부 출신, 서울경제 간부 출신, 또 가짜 수산업자 김태호 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음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렇게 쭉 명단을 작성을 해서 언론계 스캔들이 터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치욕의 날입니다. 치욕의 날.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무슨 정치 탄압적으로 몰고 가지만 제1야당 대표가 포토라인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죠. 그러면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마다 논조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겨레, 앞으로 한겨레가 어떤 기사를 쓰더라도 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는 그런 분위기가 한겨레 신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는 다른 언론도 다 이재명 관련 일면 기사인데, 일면 톱인데,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 기사에서 이재명 쪽 입장을 또 대폭 반영을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찰 앞에 선 제1야당 대표. 자, 좀 애매하죠.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앞에 섰다. 누구 때문이냐? 검찰 때문이냐? 제1야당 대표가 제가 했으니까 선 것인데, 검찰 앞에 선 제1야당 대표, 이렇게 큰 제목을 달고, 자, 중간 제목들은 이겁니다. 이재명 성남FC 의혹 관련 출석을 했다. 사법 쿠데타다. 정치검찰에 맞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재명의 주장을 중간 제목으로 달고, 무혐의 처분 사건 재수사 비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걸 왜 다시 수사하느냐. 그런데 새로운 수사팀이 바뀌었고, 그때 수사를 다 뭉갰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다 뭉갰고, 이후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새로운 증거들, 그리고
그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 이재명 그 봐주기 수사, 문재인 정권 때 이재명 봐주기 수사였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재명의 주장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무혐의 처분 사건, 재수사 비난. 자, 그리고 그 아래 기사를 쭉 보시면은 주로 이재명의 어제 그 선체로 9분 동안 읽은 이재명의 주장을 그대로 다 그 일면에 쫙 나열을 했습니다. 이 검찰 주장을 뭐 이렇게 저렇게 반박을 했다. 김대중, 노무현 등 그 민주당 출신 지도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수사를 열거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다.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는 함정이다. 이렇게 쭉 이재명의 입장을 마치 대변지처럼 민주당 기관지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자, 다른 언론은 보시죠. 조사석, 그 한국일보는 조사석에 앉았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검찰 조사석에 앉은 출석을 하면서 뭐 한 40명 국회의원들 쫙 병풍을 세웠지만 어쨌든 피의자로서 조사석에 앉은 제1야당 대표, 이러니 치욕의 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조사석에 앉아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혐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성남FC 의혹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했는데 지도부 등 의원 50여 명 단일 대호 동행. 그런데 비명계는 방탄 프레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제목은 이겁니다. 의원 40명과 함께 피의자 신분 이재명 출석. 자, 피의자. 자, 당대표로 출석한 게 아니죠. 피의자로 출석한 겁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 그래서 한겨레와는 다른 그 논조를 보이는데 현직 야당 대표 측 피의자 신분 소환, 피의자. 검찰 청사 앞에서 2,300자 입장문을 냈다. 조사실에서는 서면 진술서 내고 침묵했다. 12시간 조사 뒤에 한다는 말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핵심은 이재명 일단 어젯밤에 나왔는데 검찰에서 나왔는데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핵심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까?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는 일부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할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검토하고 있다. 자,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지금 그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소집해놨죠. 그래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또 상정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체포동의안 그때 그 뇌물 혐의를 받고 있던 민주당 의원 노웅래 사건에서 보듯이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은 이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왜 청구를 했는지, 왜 신청을 했는지 읽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라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본인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고 한동훈이 그 체포동의안 이유서를 읽는 자,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자, 이재명은 그 A4 용지 6장 서면 진술서만 달랑 제출을 하고 핵심 질문에는 답변을 안 했는데 오늘 그 조선일보가 그 이후에 취재를 그 법조 기자들을 했겠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오늘 새벽 5시에 인터넷판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본인의 핵심 측근이죠. 정진상에게 이 책임을 미루는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5시에 올린 기사인데 정진상이 했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에게 밀었다는 겁니다. 자, 정진상은 지금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성남 FC를 운영을 했다. 그때 성남시 뭐 정책실장인가 그 위치였는데 6급인가요? 그 위치였는데 실제로 운영을 했다. 자, 그렇게 지목이 됐죠. 이겁니다.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 형사 3부 유민종 부장검사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로 가름한다. 자, A4 용지 6장을 내놓고 나에게 의견을 묻지 마라. 이런 답변을 반복을 했습니다. 뭐 반복을 했는데 자, 검찰이 문건을 하나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조사를 하면서 뭐냐면은 네이버, 그러니까 성남FC에 40억 원의 후원금을 주고 제2 사옥을 짓는데 인허가로 편의를 본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서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이버가 정진상을 만나서 네이버 쪽 사람이 정진상을 만나서 정진상이 네이버 쪽에 요구한 것을 정리한 문건, 이걸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했겠죠. 그 문건은 결국 그거죠. 이 제2사업계 용적률 상향 같은 이런 인허가를 해주는 대신 성남FC에 40억 원을 줘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겠죠. 그래서 결국 실행이 됐죠, 그것이. 자, 이 문건을 검찰이 제시를 했을 때 이재명의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정진상이 그래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진상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문건이 딱 나오니까 문건에 정진상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오니까는 꼬리 자르기 딱 하는 겁니다. 자, 본인은 나는 몰랐다. 그럼 정진상을 처벌을 하든지. 정진상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이 돼 있죠. 정치자금. 이재명을 위한 선거에 쓸 돈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상이 이렇게 네이버에 요구한 것도 이재명을 위해서죠. 이재명이 성남FC 시민구단으로 바뀐, 성남 1화에서 시민구단으로 바뀐 이 운영비를 한 150억 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시민구단을 이끈 시장, 이것으로 남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네이버가 준 돈으로 이재명의 핵심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핵심 정책 공약이었던 이 롤링 주빌리라는, 그러니까 시민 부채 탕감 프로젝트, 그것을 본인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그걸 성남FC,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후원금을 받은 그 돈으로 성남FC 선수들 유니폼에 그것을 다 새겼죠. 그래서 본인의 정책을 홍보를 하는.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을 정진상이 이 실무적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정진상에게 다 밀어버리는 거죠. 본인의 그 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범죄 혐의는 정진상에게 또 밀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가 빨리 나오면은 설 이전에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대장동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한국경제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대장동, 쌍방울 등 다른 의혹도 수사 가속도. 이걸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설 이전에. 자, 남은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2025년에 천화동의 1호 지분을 이재명에게 넘긴다. 이런 말을 김만배가 했다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데서 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욱 변호사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왜 2025년에 넘기느냐. 천화동인이 만든 시점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공소시효가 있죠. 이것이 이 공문서 위계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그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공소시효 지나서 이재명에게 안전하게 넘긴다. 그런 그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고 또 쌍방울 그룹 불법 외환 일반출 뇌물 공여 비리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 그리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또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관련 혐의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외에도 성남 백현동 하남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대장동은 거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쌍방울과 관련한 두 가지죠. 이재명과 관련된 두 가지. 하나는 이 대북 사업에서 대북 송금을 했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자, 그 키맨 지금 해외 황제 도피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잡혔습니다. 황제 도피 김성태 8개월 만에 태국 골프장에서 잡혔다. 자, 이제 잡혔는데 과거에 정유라 씨가 그 유럽에서 체포됐을 때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은 그때 본인이 국내 송환되지 않기 위해서 그 현지 법원에 그 신청을 했죠. 그래서 송환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질질 끌었는데 김성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 한국으로 본인이 이 소송을 거면은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면 실제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 수사도 활기를 띨 수가 있게 된 거죠. 태국 경찰이 방콕 인근에서 근거를 했는데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 정보를 줬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날 체포가 됐습니다. 받는 날. 그리고 이것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편법으로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수사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정말 그동안 말로 사법리스크 했지만은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그 화제의 중심에 있었죠. 이 고령사회 그 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출마를 할 것이냐, 당 대표 출마를 할 것이냐 이런 그 여기에 대해서 옥신각신 여러 가지 말들을 오갔는데 일단 출마하는 쪽으로 언론들은 지금 짚고 있습니다. 자, 세계일보 보시면 여론조사 1위 나경원 출마할 결심. 그래서 요동치는 3.8 전당대회 출마할 결심을 했다. 영화 제목이죠. 공직 사퇴 나경원 등판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일보는 그렇게 보고 있고 동아일보는 직접 나경원 그 전 의원의 코멘트를 땄습니다. 코멘트를 다른 언론사들은 지금 뭐 기로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경원 직접 코멘트를 딴 동아일보는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래서 친윤은 나경원이 제2 이준석이다. 개강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불출마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 기자들이 나경원 전 의원 자택에서 만난 그 오후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동작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오후 8시 40분에 거기에서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관련해 대통령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동아일보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포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말이 불출마는 없다. 불출마는 없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다. 불출마는 없다. 그리고 이 한간에 당대표가 아닌 다른 자리, 뭐 장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 자, 이 상황에서 진윤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2의 이준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과는 좀 그 결이 다르기는 하죠. 뭐 이준석은 뭐 양두구육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정책 부분에서 뭐 출산 장려를 위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저출산 고령화 그 위원회 그 상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실책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그런 것과는 좀 결은 다릅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출마 의지를 밝혔다. 불출마는 없다고 했지만
남은 수순이 이제 출마뿐이지만 현재 각종 여론조사 선전이 과연 새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다. 새 결집, 이 본인을 따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혀 없으면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출마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자,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하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여론조사에서 한 30%로 1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지지하는 그 당권 후보 없다는 그 응답도 많습니다. 그렇게 1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당원이 합니다. 책임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월 1,000원씩 석 달 이상 낸 책임당원에게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과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 비슷하다. 여론이 비슷할 것이다. 당심. 그래서 나경원이 우세하다. 뭐 그거는 전제는 일단 맞는데 다만 이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책임 당원의 투표 성향이 똑같이 갈 것인가? 나경원에게 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 돈을 내면서 책임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권유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해서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 층인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책임당원은. 그러면은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배척하는 분위기, 그리고 친윤에서 제2의 이준석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 분위기를 그 정세 투표 심리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책임당원으로부터 받는 그 지지율만 믿고 뛰어들기는 또 좀 감안할 점이 있다. 자, 그 정도는 본인도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1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